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닳도록 읽는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흥미로운 주제 화면에 크게 띄어져 있죠? 바로 거시경제학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미시경제학으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헬기를 타고 쫙 올라가서 국가와 세계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내려다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탁 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완벽하게 옳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경제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린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보통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똘똘하게 행동하면 나도 부자 되고 세상도 같이 좋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무슨, 이 역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세계로 깊숙이 뛰어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완벽한 상식이 어떻게 경제 전체에 재앙이 되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하나씩 추적해 보시죠. 자, 여기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를 한번 쫙 볼까요? 이걸 보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노는 물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직관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표 왼쪽 한번 보세요. 경영대학원에 가야 되나? 구글이 졸업생한테 연봉을 얼마나 쏴줄까? 이런 것들. 철저하게 나, 개별 기업의 선택에 집중하죠. 이게 미시경제학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몇 명이지? 도대체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같이 국가 단위의 거대하고 종합적인 결과물을 다뤄요. 한마디로 현미경으로 잎사귀 하나를 관찰하느냐,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를 분석하느냐,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관통하는 아주 굵직한 절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쓰여 있죠? 바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그냥 쭉 더한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재에 나오는 고속도로 예시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고속도로 뻥 뚫려 가는데 갑자기 차가 꽉 막힐 때 있죠? 대형사고 났나 보다 하고 기어가 보면 고작 갓길에서 누가 타이어를 갈고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무슨 일이지? 하고 브레이크 살짝 밟고 구경한 건데 그 뒤로 수천 대가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수십 킬로미터짜리 지옥의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를 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는 완전 의도치 않은 거대한 재앙을 낳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의 구경꾼 효과, 이걸 경제학자들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뉴스를 보니까 경기가 박살날 것 같대요. 그럼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갑 딱 닫고 저축부터 하시겠죠? 당연해요. 나 살려면 그게 최고로 합리적이고 완벽한 생존 전략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전 국민이 똑같이 돈을 꽉 쥐고 안 쓴다. 그럼 시장에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 마출은 곤두박질 치고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자르겠죠. 결국 실업자가 넘쳐나고 내 월급까지 깎이면서 경제는 끝이 안 보이는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나 하나 살자고 허리띠를 졸라 맸는데 그게 우리 모두의 목을 조르는 무서운 악순환. 거시경제학은 바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옛날 경제학자들은 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이 우스꽝스러운 만화 한 컷 보이시죠? 눈에 안대를 떡하니 덮어쓰고 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딱 저 모습이었습니다. 경제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척척 고쳐준다고 찰떡같이 믿었거든요. 정부가 나설 필요가 아예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1929년에 뻥 하고 대공황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 노동자 4명 중 1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시장이 알아서 병을 고친다는 그 철석 같은 믿음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1936년에 경제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슈퍼히어로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이 양반이 기존의 룰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가만 놔두면 낫는 감기라고? 천만의 말씀, 이건 당장 째고 꿰매야 하는 중병이야 라고 외친 겁니다.
케인즈는 불황에 빠졌을 때 정부가 뒷짐지고 있으면 다다같이 죽는 거고, 정부가 돈도 확 풀고 이자율도 내리고 세금도 깎아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국가 경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의 진짜 막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론은 그럴싸한데 진짜 효과가 있어?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교재에 수록된 이 데이터를 한번 까볼까요? 여기 두 개의 선을 한번 쫙 비교해 보세요. 밑으로 끝없이 곤두박질 치는 저 붉은 선. 저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놔뒀던 1929년 대공황 때 전 세계 산업이 붕괴하면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을 볼까요? 이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둘 다 첫 해 추락하는 속도는 소름 돋게 똑같아요. 그런데 2008년에는 불과 1년 만에 바닥을 딱 치고 기가 막히게 반등해서 살아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2008년에는 전 세계 정부가 위기가 터지자마자 이자율을 바닥으로 내리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쏟아 부었거든요. 케인즈의 처방전을 즉각적으로 쓴 겁니다. 이 명확한 데이터가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 전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냈다는 걸 빼박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달려온 이 엄청난 통찰들 뇌리에 확 박히게 딱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경제라는 판에서는 전체가 부분의 단순한 합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전략의 역설. 내가 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도 다 같이 하면 경제 전체를 박살내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셋째, 그래서 경제가 아플 때는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케인즈 말대로 정부가 두 팔 걷어 붙이고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다. 결국 거시경제학은 그냥 책에 있는 따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생존 지침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오늘 밤 여러분 잠 못 들게 할 질문 하나 툭 던지고 갈게요. 방금 보셨잖아요. 나 혼자 살기엔 너무나 완벽했던 생존 논리가 판이 커지니까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지 하면서 맹목적으로 굳게 믿고 있는 수많은 상식들 중에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숨기고 있을까요? 오늘 머리에 장착하신 이 거시경제학의 안경을 딱 끼고 내일부터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을 한번 완전히 다르게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기가 막히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장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에 숨겨진 더 소름 돋는 비밀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